프레젠테이션은 다수의 청중에게 제한된 시간 안에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예요. 주제에 부합하는 콘텐츠 작성, 발표할 슬라이드 제작, 스크립트 작성은 프레젠테이션의 전달력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도움을 받아 3단계에 걸쳐 소액 투자로 재테크 잘하는 법이란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볼게요. 그럼 먼저 워밍업으로 챗GPT에게 성공적인 파워포인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시작할까요?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실행을 하고요. 로그인 되어 있을까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챗GPT에 접속을 하도록 합시다. 저도 지금 챗GPT 화면이 열렸는데요. 화면 하단 프롬프트에다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한번 하시고요. 프롬프트 창에다가 성공적인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요소 3가지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다 하시고 엔터 버튼 눌러줄까요? 챗GPT 답변이 벌써 나왔는데요. 챗GPT 답변대로 명확하고 간결한 콘텐츠, 시각적인 비주얼, 효과적인 청중과의 초점에 맞춰서 챗GPT와 함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내용으로 결과값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는 발표 콘텐츠 작성을 챗GPT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소액 투자로 재테크 잘하는 법이라는 주제의 콘텐츠 작성을 요청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챗GPT가 답변한 명확하고 간결한 콘텐츠를 프롬프트에 언급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프롬프트 창에다가 또 한번 클릭을 하고요. 소액 투자로 재테크 잘하는 법에 대한 주제로 파워포인트 발표를 하려고 해.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슬라이드별로 콘텐츠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대상,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했고요. 슬라이드는 3장으로 개수 제한을 했고요. 발표는 5분으로 시간을 정해 줬어요. 이렇게 프롬프트에다가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이 다 되셨을까요? 그럼 엔터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저는 챗GPT가 제가 요청한 대로 슬라이드로 구분해서 40대에서 60대 대상으로 하는 발표 내용을 작성을 해줬는데요. 명확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작성을 잘 해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각 내용을 한 개의 슬라이드에 담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아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한번 챗GPT에게 해당 내용의 핵심만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알려준 발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작성해줘 라고 입력했고요.
각 슬라이드별 제목과 함께 슬라이드 내용은 키포인트 2개로 요약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이 다 되신 분들은 엔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요청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니까 앞에 챗GPT가 설명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요소 중 하나인 명확하고 간결한 콘텐츠 작성이 완료가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결과물이 화면에 나왔을까요? 저희가 챗GPT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한다고 전달을 했는데요. 1단계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2단계 발표 슬라이드 제작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은 파워포인트를 기존에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실습을 계속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서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발표 슬라이드 제작은 디자인 영역이거든요. 발표 내용과 또는 연관된 이미지를 삽입하고 알맞은 폰트의 크기라던가 색, 그리고 요소의 위치까지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면 제작하기가 쉽지 않긴 해요. 챗GPT는 텍스트 기반 모델이잖아요. 슬라이드 디자인을 수행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절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챗GPT에게 슬라이드의 중요 요소를 하나씩 추천받아서 발표 슬라이드 제작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챗GPT 화면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리고 프롬프트에다가 질문을 요청할게요. 챗GPT에게 슬라이드별 추천 이미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프롬프트에다가 위에서 알려준 내용으로 파워포인트 발표를 진행하려고 해. 그 내용을 참고하여 각 슬라이드별 추천 이미지 키워드 2개씩 알려주라고 입력했습니다. 입력을 다 하시고 엔터 버튼 눌러줄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지 키워드가 결과값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내용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더 간략하게 알려달라고 다시 한번 프롬프트 입력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간략하지 않게 프롬프트의 도움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1, 2, 3번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지 키워드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슬라이드 3장을 모두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슬라이드 1번에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슬라이드 2번과 3번은 복습 삼아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챗GPT가 슬라이드 1번의 이미지 키워드를 돋보기와 동전, 성장 그래프 이렇게 안내를 도와줬어요. 그럼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으러 인터넷을 새로 하나 열게요. 상단에 새 탭 단추 보이시죠? 인터넷 새 탭 버튼, 여기 더하기 버튼 보이세요? 네. 더하기 새 탭 버튼 찾아서 클릭하고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글 검색 URL 입력이라고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이곳에다가 언스플래시라고 입력해 주세요. 언스플래시라고 입력하고 엔터 버튼 눌러줄까요? 그러면 언스플래시 웹사이트 주소가 보여요. 클릭하고 눌러줍시다. 해당 사이트 열렸을까요? 그럼 상단 사진과 일러스트 검색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고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키워드로 알려준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저는 돋보기와 동전, 요거 한번 해볼까요? 돋보기와 동전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더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프리미엄 이미지니까 원하지 않는 이미지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더 로드 한번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원하는 이미지가 지금 제 눈에는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가 성장 그래프였어요. 저는 이걸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미지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키워드를 넣어서 찾고 있는 중 원하는 이미지를 발견을 했어요. 저는 이 첫 번째 이미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마우스로 가져가면은 다운로드라고 열쇠가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텍스트는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료 사용자만 가능한데요.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고 싶어요 할 때는 한번 눌러볼까요? 프리미엄 이미지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보니까 매년 또는 매월 구독을 하고 구독료를 지불을 해야지 다운로드가 원활하고요. 저희는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이미지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라고 붙어 있는 이미지는 제외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제외시키고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았어요. 화살표가 보이나요? 지금 저는 이 이미지 보니까 이미지에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고 있네요. 이런 아이콘을 발견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눌러볼게요.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2장에서 3장 정도 다운로드를 진행하세요. 찾으시면서 내가 찾아야 될 키워드를 잃어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인터넷 탭 있잖아요. 상단, 왼쪽 상단 챗GPT 인터넷 탭을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이미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씨앗에서 나무로 성장하는 이미지, 투자 상품 아이콘과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체크리스트, 복리 성장 그래프 이런 이미지들이 필요하다라고 챗GPT가 알려줬잖아요.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복사해서 언스플래시 사이트에다가 정확히 하면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이미지 중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껏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시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때는 우선은 슬라이드 내용에 부합하는 이미지, 두 번째는 여백이 조금 많은 이미지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미지 다운로드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로 슬라이드를 꾸며보도록 할까요? 시작 버튼 눌러볼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보이시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찾아서 실행을 하도록 합시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고요. 방금 전에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 파워포인트 메뉴에 보면 삽입이라고 보이실까요?
삽입 메뉴 찾으셨다면 그대로 클릭하고요. 그림 있어요. 그림 눌러줄게요.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은 PC에 다운로드라는 경로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다운로드한 이미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한 장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고요. 삽입 버튼 눌러줄게요. 이미지가 삽입이 되었고요. 이미지 크기가 다운로드한 이미지마다 서로 다를 수는 있겠죠. 우리는 해당 이미지가 굉장히 작은 이미지가 아니라면 슬라이드에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움직이셔서 슬라이드 왼쪽 상단에 먼저 고정을 해 놓으시고요. 지금 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세로의 값은 동일한데 슬라이드랑 가로의 값이 이미지가 더 작네요. 저는 가로 사이즈만 늘려주도록 할게요. 해당 이미지가 슬라이드를 꽉 채웠다면은 이미지를 뒤로 보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나오는 메뉴에 맨 뒤로 보내기라고 보일까요? 한번 눌러줄게요. 이미지가 뒤로 이동되면서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제목과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라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인데요. 우리는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놓고 시작해 볼게요. 상단 홈 탭으로 이동할 거고요. 슬라이드 그룹 아래에 레이아웃이라고 보일 텐데요. 레이아웃 클릭하고 눌러줄게요. 현재는 제목 슬라이드라는 레이아웃이 사용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바로 옆에 있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할게요. 어때요? 바뀌었죠? 자, 그럼 제목과 텍스트를 챗GPT에서 알려준 내용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작업 표시줄에 크롬 브라우저 있죠? 클릭하세요. 상단 인터넷 탭에 보면 챗GPT 보일 거예요. 챗GPT 화면으로 이동을 하셔서 우리가 아까 전에 질문했던 내용이 다양했었잖아요. 그 중에 슬라이드 1, 2, 3번에 해당하는 제목과 내용의 부분을 맞춰 놓을게요. 저처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은 소액 투자로 시작하는 스마트 재테크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복사해 올게요. 텍스트만 범위 잡고 복사할게요.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복사 한번 눌러줄게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 클릭하셔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클릭하고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 하셔서 붙여넣기 한번 눌러줄까요? 그럼 챗GPT에서 입력되어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파워포인트 문서에 삽입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텍스트 내용도 한 번 더 가지고 올게요. 다시 한번 크롬 브라우저 클릭. 자, 여러분들이 복사할 영역, 붙여넣기 할 영역을 맞춰주시되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내용만 가지고 와서 슬라이드에 삽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원하는 분량만큼 범위 잡고 복사, 범위 잡고 복사, 컨트롤 C 눌러주세요. 자, 하셨으면 파워포인트에 오셔서요.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개체 박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 되셨죠? 챗GPT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 제목과 내용으로 모두 삽입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의 텍스트의 색깔과 이미지의 색깔이 모두 어둡다 보니까 우선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은 있어요.
색상도 바꿔보고요. 텍스트의 크기부터 먼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의 크기도 챗 GPT에게 슬라이드별로 타이틀과 키포인트의 텍스트 크기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배우는 목적보다는 챗 GPT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챗 GPT 활용을 더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화면 하단에 크롬 브라우저를 다시 클릭하고요. 챗 GPT 화면으로 이동이 되셨으면요. 프롬프트 창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사항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은요. 위에서 알려준 내용대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어. 각 슬라이드별 타이틀과 키포인트의 추천 텍스트 크기를 정해주라고 프롬프트에 요청을 했고요. 입력을 다 하신 분들은 엔터 버튼 눌러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결과값이 화면에 나왔는데요. 우선 슬라이드 우리가 1번에 집중하자라고 했잖아요. 슬라이드 1번의 타이틀은 40에서 48포인트로 맞춰주되 슬라이드 중앙이나 상단에다가 하면 좋겠어 라고 알려줬고요. 키포인트 크기는 24포인트 정도로 간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이 기준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온 그 타이틀과 키포인트의 크기에 맞춰서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이동해 볼게요. 상단 제목을 클릭을 하고요. 키보드에서 ESC 버튼을 누르면 제목 전체가 범위가 잡혀요. 현재 글꼴과 크기 보이시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글씨 크기를 조정을 하고 나중에 폰트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글씨 크기에 변동사항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변동사항 없이 한꺼번에 빠르게 슬라이드 제작을 요한다 할 때는 먼저 글꼴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글씨 폰트를 먼저 정하고 그런 다음에 글씨 크기를 정하는 게 수정사항을 덜하는 핵심이에요. 저희는 폰트는 생략할 거기 때문에 크기 조정에만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챗GPT가 48포인트, 40포인트에서 48포인트 하라고 했네요. 그럼 저는 48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키웠고요. 부제목은 24포인트로 하라고 했어요. 부제목, 여기서는 내용이죠. 텍스트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그대로 상단의 텍스트 크기를 저는 24포인트로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글씨체, 스타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언제든지 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조정됐을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챗GPT가 파워포인트의 문구별 텍스트 크기까지 추천해 줬잖아요. 물론 실제 이미지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를 알고 추천한 거는 아닌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크기를 적용해 본 결과 시각적으로 뛰어나고 또 전달력도 높은 텍스트 사이즈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음에 드는 사이즈 여러분들도 바뀌어졌을까요? 그럼 이제부터는 텍스트 색을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모두 검정 색상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글자 색은 배경색과 대비했을 때 가시성이 높아요. 하지만 너무 어울리지 않은 색을 지정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디자인 퀄리티가 떨어지는데요. 우선은 먼저 이미지에 보이는 배경색을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배경색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선은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의 글자 색을
하나 선택해 볼까요? 우선 텍스트를 하나 클릭을 하고요. 상단 홈 탭에 보면은 글꼴이라고 보여요. 옆에 삼각형 버튼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럼 색 팔레트가 나올 거고 그 중에 스포이드라고 보여요. 스포이드 클릭하고 눌러봅니다.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색깔을 추출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거고요. 지금 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정말 다양한 색상이 입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색깔로 배경을 알려주면 도움 될 것 같아 라는 색상을 하나를 정해 줄게요. 저는 여기 가운데 색깔을 하나 추출을 할까요? 클릭. 그랬더니 텍스트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클릭한 그 순간의 색상으로 체인지 됐어요. 그러면 배경색이 지금 추출이 됐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상단 다시 한번 텍스트 버튼에서요. 삼각형 버튼 누르시면은 다른 색이라는 메뉴 보일까요? 다른 색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다른 색 메뉴를 누르니까 표준과 사용자 지정이라는 탭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경색이 지금 현재 RGB 번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RGB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빨강, 녹색, 파랑의 조합으로 색을 정의하는 색 모델이에요. 텍스트 주변의 배경 RGB 값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요. 82, 47, 28번이네요. 그러면 배경색을 추출했으니까 챗GPT에게 이 배경색 정보를 알려주고 배경색에 어울리는 글자색을 요청해 볼게요. 그럼 우리 챗GPT로 이동해 볼게요. 챗GPT 화면으로 이동이 되셨을까요? 그럼 프롬프트 창에다가 다시 또 한번 요청 사항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RGB 번호 외워 오셨어요? RGB 번호 나 기억 못해 하시면 얼른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 다시 띄워보세요. 그래서 색상표에 가셔서 색 모델 번호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프롬프트에다가는 파워포인트 내 글자색을 선정해야 하는데 배경색은 RGB 번호가 이와 같아. 이때 제목과 키포인트에 추천하는 글자색을 각각 RGB로 알려주라고 입력을 했고요. 입력을 다 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볼게요. 엔터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추천 색상은 밝은 베이지나 크림 톤을 추천을 해줬고요. 제목에는 키포인트 색상은 밝은 회색이나 연한 골드 톤을 추천을 해줬어요. 이 색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눈에 잘 띄면서도 제목보다 약간 덜 눈에 띄게 만들어 줍니다 라고 세부사항도 적어 주었네요. 그리고 추가 팁도 알려줬네요. 흰색으로 처리하면 강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팁도 알려주었어요. 또한 텍스트가 잘 안 보일 때는 글자 주변에 얇은 그림자 효과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챗GPT가 알려준 이 내용을 가지고 세련되면서도 가독성이 높은 슬라이드를 만들러 다시 이동해 볼까요? 그럼 여러분 이 번호 기억 못하죠? 그럼 왔다 갔다 전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텍스트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텍스트 범위 잡아도 되고요. 텍스트 클릭하고 ESC 키 누르시면은 전체가 범위가 잡혀요. 자, 테두리가 실선인 상태가 전체가 범위가 잡혔다라는 표시이고요. 이 상태에서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리 RGB 번호 여러분들 텍스트 글꼴에 여기 보면 가 보이죠? 글꼴 색상 옆에 삼각형 누르고요. 다른 색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할게요.
그럼 빨강, 녹색, 파랑 보일까요? 자, RGB 번호를 기억하고 오셨어요? 혹시 기억 못하고 오셨어요? 기억하고 오신 분들은 입력하고요. 기억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크롬 열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R 값부터 먼저 입력해 볼게요. 입력할 때 탭키를 눌러주면 이동이 수월합니다. 저의 RGB 번호를 입력했더니 색상이 추출이 되었고요.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가독성이 높은 색상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요. 여기도 약간 외곽선을 주면 더 또렷하게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준은 서식 탭으로 이동하시면 텍스트 윤곽선이라고 있고요. 자, 텍스트 윤곽선을 검정으로 줄 거고요. 텍스트의 윤곽선의 두께를 저는 한 이 정도 줄까요? 1과 2분의 1 pt만큼 줄게요. 폰트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은 원하는 폰트로 마음껏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내용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우선은 여러분들 클릭을 먼저 하고요. ESC 키 누르면 전체가 범위가 잡힌다라고 있어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글자 색깔은 홈 탭으로 이동할 거고 글자 색, 다른 색, 사용자 지정 순서대로 이동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RGB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입력하고요. 저는 이번에 기억을 못하고 왔어요. 그럼 크롬으로 이동을 하고요. 챗GPT가 알려준 색상을 확인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 글자 색깔을 두 가지를 추천을 해줬는데요. 연한 골드, 밝은 회색. 뭐가 나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먼저 적용해 볼까요? 번호가 같네요. 저는 21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RGB 번호를 한 번씩 입력해 볼게요. 회색이 추출이 됐고요.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저는. 또한 텍스트가 너무 답답해 보입니다. 우선요, 상단에 보면은 글씨체 한번 바꿔볼까요? 자, 폰트 한번 눌러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은 글씨체를 하나 골라서 적용을 한번 눌러줄 거고요. 기울어져 있어서 취소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글씨가 너무 답답해 보이죠? 그럼 단락에 가시면은 줄 간격이 있어요. 위아래로 화살표 보이시죠? 눌러서 줄 간격을 조금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살짝 이동을 할까요? 여기도 글씨의 윤곽선을 조금 줄게요. 제목도 글씨체를 한번 바꿔봤고요. 텍스트가 왼쪽에 쏠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슬라이드 중앙으로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은 정렬 그룹에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보기 좋게 슬라이드 안에 들어간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 좋게 조절이 되었다면 저는 이미지를 약간 변화를 주고 싶은데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림 도구의 서식 탭을 눌러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수정 메뉴에 보면은 선명도와 밝기와 대비를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부드럽게 효과를 적용할게요. 부드럽게 효과를 적용하니까 텍스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텍스트의 색상도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바꿔봤잖아요. 사실 글자색은 디자인의 영역으로 개인의 취향이 있죠. 챗GPT가 추천해준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컬러헌트라는 사이트를 추천할 건데요. 해당 사이트 한번 구경 가볼까요?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을 하고요. 그럼 챗GPT 보이죠? 자, 우리 새 탭 한번 또 눌러볼게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새 탭이 열리시면은 검색 박스에다가 컬러 헌트라고 한글로 입력하셔도 돼요. 컬러 헌트라고 한글로 입력을 하고 엔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해당 웹사이트가 화면에 나오죠. 사이트로 이동해 볼게요. 바로 화면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에 배경색과 가장 가까운 색을 찾아서 어울리도록 챗GPT에게 유도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 디자인 취향이 각자 개인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준하에 배경색과 가장 근접한 색깔을 찾아서 해당 색과 조합이 좋은 글자색을 적용하시면 돼요. 지금 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배경 색상이 이런 브라운 계통을 찾아서 어떤 색상이 글자랑 잘 어울릴지 조합을 찾아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시면은 어때요? 정말 색상 조합이 이루어져 있는 표가 나옵니다. 사용하는 법만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 갈게요. 정말 다양한 색상이 많죠? 배경색이 비슷한 게 바로 안 보이네요. 얘랑 어울릴까요? 배경색이 이렇게 해놓고 찾아볼게요. 이 색이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그쵸? 저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이미지 배경 색상이 여기랑 어울린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배경 색상이 요 색하고 요 색이 믹스되어 있어. 그러면 글씨 색깔은 여러분들 요 색이나 요 색이 어울리겠죠? 그러면 해당하는 이 색을 클릭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색 보유 넘버가 보이고요. 우리는 RGB 번호를 가져가면 돼요. 자, 여기 RGB 번호는 화면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색상의 RGB 번호는 여기 되겠죠? 내가 원하는 색상의 RGB 번호를 슬라이드에 와서 적용을 시키면 바로 바뀌겠죠. 이 부분은 제가 안 해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컬러헌트라는 웹사이트를 기억하고 계시면 슬라이드 제작할 때나 디자인 제작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슬라이드는 완성이 됐어요.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는 복습 삼아 여러분들 혼자 하실 수 있겠죠? 잘 하시리라 믿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슬라이드 제작까지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챗GPT로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표 콘텐츠도 작성했죠. 슬라이드 제작도 방금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요소인 전달이에요. 효과적인 전달.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을 반영시킬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작성을 한번 챗GPT에게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한번 챗GPT로 이동을 할게요.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입력했어요. 위에서 알려준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려고 한다.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발표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입력했고요. 요청사항은 슬라이드별로 각각 따로따로 작성해 주는 거, 그리고 자신감 있는 어투와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요청을 부탁했고요. 대상은 40대에서 60대에게 전달하고 싶고요. 발표할 시간은 5분으로 한정시켰어요. 입력을 하고요. 입력이 다 되신 분들은 엔터 버튼을 눌러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별로 스크립트 작성이 한 번에 완료가 되는데요.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어색한 표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수정을 해주시면 스크립트 작업은 금세 완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청중 앞에서 직접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잖아요. 최종 발표에 앞서 적절한 제스처 사용, 그리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말하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학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별 스크립트 작성이 한 번에 완료가 됐죠. 한 번씩 쭉 슬라이드별로 읽어보시고요. 몇 가지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수정하게 되신다면 스크립트 작업은 금세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청중 앞에서 직접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잖아요. 최종 발표에 앞서 적절한 제스처 사용, 그리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말하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연습은 필요하겠죠. 그럼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챗GPT로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파워포인트 사용 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노하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미지 다운로드할 때 유용한 사이트는 언스플래시, 그곳에 갔더니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하시면은 픽사베이도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컬러헌트라는 사이트도 알려드렸죠.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색상 조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무래도 멋지게 디자인하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 색상보다는 컬러헌트의 색상이 더 예쁘더라고요. 더 많은 파워포인트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교육장에 가셔서 강사님과 직접 만나서 교육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그러시리라 믿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